일단은 오늘 관계대명사, 하나의 관계사 전반적으로 다 나갈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설명을 해 나갈 거니까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다라고 하면은 주축사 플러스 대명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문장에서 나와 있다시피, 자, 내가 그 남자를 만났어. 근데 그는요 살아요 옆집에 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여기다 and 넣어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앞에 나오는 명사랑 똑같게 되는 명사가 뒤에 나오는 he잖아. 그래서 이때 and랑 he랑 합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명사가 사람이니까 사람에서 가지고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얘네 두 개를 합쳐서 뭐가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후가 되어지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거냐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앞쪽에 나온 명사를 대신한다 라고 해서 한마디로 얘를 지칭한다 라고 하는 거야. 지칭을 해주고요. 그래서 대명사 역할도 하지만 절과절 이어지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한국 해석으로 보자, 한글 해석으로 보자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서는 옆집에 사는 남자를 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명사를 꾸며주고 싶은데 동사하는 혹은 주어가 동사하는 이 의미, 한마디로 절이 하나의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가져와서 끌어와 주는 게 관계대명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명사를 지칭해줘야 되는 거니까 대명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라고 하는 절이 뒤에 나오는 이 전체 절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니까 접속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셔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관계대명사는 품사 종류를 따지면 우리가 이 아이를 종속절이라고 하죠. 종속절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문장과 절과 절을 연결해 준다. 그리고 대명사도 얘 속에 넣어져 있다 보니까 지칭을 한다. 그래서 뭘 지칭하냐? 한마디로 명사를 지칭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말은 주어 동사의 하나의 절이 하나의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이 하나의 절이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품사로 따지면 항상 형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가는 거잖아. 여기서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테스트를 보고 나서 만약에 이분은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면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거니까 괜찮아요.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나 대에서 쓰고요. 사람 위의 것, 뭐 사물이나 동물이다라고 하면 위치나 대에서 쓴다. 그 다음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는 what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를 골라야 된다, 고르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먼저 선행사의 종류를 따져봐 주셔야겠지. 왜냐하면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이다라고 하면 후나 흠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사물이다라고 하면 위치로 가게 될 거잖아요. 주격이나 목적격 똑같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봐줘야 돼? 원래 대명사. 대명사의 격이 뭔가, 한마디로 뒤에 문장에서 원래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냐,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었냐,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었냐 라고 하는 걸 봐줘야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관계사 문제를 해결을 했어. 그럼 이거는 정말 기초적인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건요, 보통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수준에서나 그럴 법한 아이들 이야.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관계사의 해결하는 방식은요, 뒤의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따져봐 주셔야 돼. 조건 자체가 뭐냐? 관계사끼리 안에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관계사랑 접속사랑 같이 비교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를 잘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이 되어지는 거야.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중학교 문제 수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구문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아냐라고 하는 게 초점이 맞춰지면은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그 윗학년을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주어진 자리가 무슨 자리야? 접속사의 자리여야 돼? 관계사의 자리여야 돼? 라고 하는 걸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문장에서의 성분 같은 거, 구문을 잘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가장 먼저 어렵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게 뭐야? 와시잖아. 와 같은 경우에서는 뭐 간단하게 예시를 씁시다. 자, 단어예요. 근데 내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라는 말을 썼어.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뒤에 나오는 이 전체절이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리고 얘가 뒤에서 원래 무슨 역할을 하고 있던 거야?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던 거였지. 근데 여기서 이 선행사라고 하는 말과 이 관계사라고 하는 말, 이거 두 가지를 다 합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말이 뭐인 거야? 마신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와 같은 경우에서 앞에 선행사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관계사의 차이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요, 얘 접속사다 보니까 뒤에 주어동사 나와요. 근데 얘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가르쳐줘야 되다 보니까 앞에는 항상 먼저 나와서 관계사가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선행사가 항상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야? 항상 관계사는 선행사 뒤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관계사 뒤에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야 되냐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때 동사가 있다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주격이라고 하지. 원래 관계사가 이 대명사가 원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격을 따져봐 주셔야 되는데,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다라고 하면 얘는 목적격인 거지. 자, 근데 목적어의 종류는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목적어는 원래 두 가지잖아. 한 가지가 더 뭐야?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도 하나 더 썼냐?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도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전치사로만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얘도 목적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 같은 경우에서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얘들 정도에서만 따져봤을 때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앞에 뭐가 공통적으로 있어? 선행사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얘네 뒤에 나오는 문장들은 얘는 주어가 없었고요. 얘는 목적어가 없고요. 얘는 전치사 다음에 나와야 되는 목적어가 없고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전부 다 뭐야? 얘네들의 뒤에 나오는 문장이 불완전. 뒤에 나오는 문장들이 전부 다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공통점들을 다 기억을 해주시고, 이때 여기서 나오는 선행사와 관계사를 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게 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온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격이나 목적격이라고 하는 말을 전부 다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니까 얘들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와시태에 합해져 있는 것들이 총 하면 뭐야? 선행사가 있고요, 접속사가 있고요, 대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와 같은 경우에서는 선행사 역할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의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서 쓰일 수가 있죠. 여기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때 what이랑 많이 비교가 되어지는 요소가 뭐겠어? 접속사 대시예요. 접속사 대 같은 경우에서 똑같이 명사절로 쓰일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얘네 앞에 둘 다 선행사 필요해? 필요 없죠. 앞에 명사 굳이 나와야 될 필요 없잖아. 그럼 얘와 얘의 차이는 뭐야? what은 그대로 관계대명사가 합해진 거다 보니까 당연히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겠고, 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겠지? 항상 그 차이를 잘 아시면서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이 뒤에 밑에 문장에서도 보시면 I watched a movie라고 해서, 자, 나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가 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 받아주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있으니까 이 주격인 것이 특별하게 어려운 만한 부분은 없겠고요. 자, 근데 밑에서 보시면 자, do you remember? 이라고 해서 동사 나와 있어. 그 다음에 what I told you 라고 해서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을 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what이 쓰여야만 한다라는 이유가 뭐야? 앞에 선행사 명사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도 내가 너에게 라고 해서 I오는 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라고 하는 디오가 없잖아. 그러니까 뒤에 문장도 불완전하다라고 해서 여기 자리에 what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학교 때 what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머릿속에서 꼬이게 되는 이유가 뭐야? 얘가 이 목적어다라고 하는 건 알겠어. 근데 뒤에 문장까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두 가지를 봐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잘 봐주셔야 돼요. what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고 계셔야 고등학교 이상의 글을 보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그 밑에 글에서도 보시면 자,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와 접속사 역할을 한다. 똑같은 말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관계대명사를 써주셔야 한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밑에 예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중학교 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안 나와. 조금 어렵게 가는 학교에서만 나올 거야.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문장을 활용한 문제는요 기본 문제에 들어가거든요.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에. 그래서 얘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there are many toilets 한번 찍고 some of them which are useless 라고 쳐봅시다. 자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답이 되어지는 건 뭐야? 라고 하면 댐이랑 위치 중에 누구한테 물어볼까? 지유야? 지유 어디 있어요? 지유야? 이지선다야. 두 개 중에 하나야. 댐일까 위치일까? 왜요? 답의 근거가 되는 게 뭐야? 여기서 왜 위치일까?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하셔도 돼요. 뭘까? 괜찮아. 느낌이요라고 해도 돼. 오케이.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답의 근거가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콤마밖에 없어요. 여기서 콤마를 찍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침표였다, 콤마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때의 선생님이야. 아시겠죠?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하는 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끊어져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에서는 댐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 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대명사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지칭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근데 위치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야? 얘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말을 지칭하는 역할도 하지만 접속사니까 연결하는 역할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콤마를 찍어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끊어지지 않았어, 연결이 되어져야 돼 라고 하는 시그널을 줬으니까 여기서 위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반대로 여기서 마침표였다 라고 하면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은 이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 끊어져야 되는 건데 굳이 이어졌다 라고 해서 표시를 해주면 문장이 어우러지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댐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렇게 꼭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 컴마인데도 내가 만약에 댐을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여기다가 말이 되는 접속사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잖아. 일반적으로는 and나 법 중에 골라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댐을 쓰고 싶어? 그럼 접속사를 따로 추가. 만약에 그게 아니야?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적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관계사에서 중학교 3학년 언제냐? 1학기는 맞는데 중간인지 기말인지가 생각이 안 나요. 교과서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네. 이 기본 개념이 중학교 1학기 3학년 1학기 때 너네 들어봤었니? 계속적용법? 그거의 활용형이야. 그거의 활용형이다 보니까 얘들은요 꼭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너네 이번 학교 시험에서 그럼 이거 나왔었니? 이건 안 나왔었어? 나왔어? 그럼 얘까지는 같이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중학교 수준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추가로 접근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단계 더 활용하는 건 보통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여기에서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요 need 필요하대요. lots of natural resources가 to live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를 자 many of them 혹은 which라고 해서 나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서 앞에 여기가 아니지 여기 콤마가 찍혀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문장의 내용과 뒤에 문장의 내용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대명사를 쓰면 안 되고 위치라고 해서 써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굳이 댐 쓰고 싶으시면 여기에 뭐 and나 but과 같은 접속사 따로 추가를 해주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 관계대명사절의 역할이라고 해서 제한적용법과 계속적용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때 제한적용법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흔하게 썼던 선행사 다음에 관계사 바로 나오는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듯이 자, to brothers와 관계대명사 who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써지는 형태를 우리가 제한적용법이라고 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무슨 역할? 형용사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야? 명사를 꾸며줌으로써 이 형용사 한 명사라고 제한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야. 한정을 시켜주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가 있어요. 근데 맛있는 사과야 라고 해서 뭐 beautiful이라 뭐 이쁜 사과? 뭐 그렇게 씁시다. 갑자기 왜 beautiful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네. 자, 얘를 꾸며줘. 그러면 전체 사과라고 하는 그 집단 속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사과들만 뽑아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한정시켜줬으니까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별다르게 어려운 말이 아니야.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해석의 차이가 있다. 있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얘는 명확하게 이 관계대명사절을 이 명사에 묶어준 거야. 명사에게만 해당하도록 묶어줬다라고 하면 계속적용법은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를 찍어줬으니까 얘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절에 들어가는 거냐라고 하면 삽입절이야. 삽입절이면서 보충절이라고. 일반적으로 뭐가 됐든 그냥 편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보충절로 생각하기에 오케이. 애초에 원래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앞뒤의 내용을 끊어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 그녀는요 가지고 있어요. 두 명의 형제를, 남동생이 두 명 있대. 근데 걔네가 파일럿이야.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컴마가 없다, 만약에 컴마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파일럿인 남동생 둘이 있다. 그럼 그 말은 뭐야? 파일럿이 아닌 남동생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문장을 한번 끊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관계대명사는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와 얘는 살짝의 의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제한적용법과 계속용법에 그럼 얘네들도 문제를 낼 수 있겠네요? 낼 수는 있죠. 근데 그건 중학교에서나 내지 고등학교에서 내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계속적용법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 가장 쉽게 나오는 문제가 뭐야? 계속적용법에서는 관계사 앞에 항상 컴마를 찍어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관계사 자리에 뭐와 뭐를 못 쓴다라고 해? 그거를 채우야? 네, 뭐와 뭐를 못 써요? 오케이, what과 that을 못 쓰죠. what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랑 합쳐줘야 되는데 얘는 관계사 앞에 컴마 찍어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분리시켰잖아. 근데 어떻게 합쳐 그럼 선행사랑? 못 합치지.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 대 같은 경우에는 얘의 문법적인 특성상 앞에 관계대명사 대라고 우리가 뭘 못 써요? 전치사 못 쓰잖아. 그치? 전치사도 못 쓰고요, 컴마도 못 와요. 얘의 특징상 그래. 그러다 보니까 what과 that을 못 쓴다. 그래서 정말 간단한 문제가 뭐야? 그냥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인데 여기에 what이나 that 써놓고 나서 이거 맞아서 틀렸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건 가장 기초적인 문제 여기 들어가겠지. 그죠? 이거에서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에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방금 전에 여기 위에서 설명했던 그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예문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관계대명사야 뭐 의미 차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게 있는데 뭐 한 번씩만 보고 갑시다. 자, I visit 내가요 방문했어요 에펠타워를 뭐 작년에 which is라고 해서 자 여기서 이때 위치는 에펠타워 선행사를 가져주는 거니까 쓰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여기서 쓰일 수 없다라고 하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 위에 보듯이
지칭하는 대상이 분명한 선행사에는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쓸 수 없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고유명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고유명사와 같이 분명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경우에서는요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을 쓰지 않아요. 여기서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 만약에 얘를 제한적 용법이라고 많이 써줬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24m 정도의 높이가 되어지는 에펠타워 나와주는 거지. 그럼 그 소리는 뭐야? 에펠타워라고 하는 전체가 있으면 324m 정도 되는 아이가 있어요. 안 그런 아이도 있고요. 이라는 개념 정도가 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들은 말이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고유명사에 해당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계속적 용법으로 써주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그냥 추가적인 거고 그렇구나. 보통 이 정도까지 문제를 다루진 않아요. 아시겠죠? 얘는 좀 많이 나간 거. 그래서 이 정도까지 문제 안 다뤄. 그래서 밑에 보시면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명사라고 해서 항상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이다.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서 쓴다라고 하는 거 이건 항상 잘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그치 what 하고 나서 얘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얘처럼 또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때 항상 많이 물어보는 게 what과 that 중에 뭐 골라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 그러면 항상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에 초점을 맞춰서 봐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에서의 차이를 잘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부터는 아시겠죠? 이 내용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지문들에서는 항상 기준이 뭐다? 문장에서의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있냐 얘에 들어갔을 때와 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기에 얘가 있어야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걸 잘 판단하시면서 봐주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개념을 잘 확인하시면서 봐주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격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간단하게 찍으면서 가봅시다. 리마인드 할 겸. 자, 일단 관계대명사가 한마디로 대명사가 원래 지칭했던 대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면 주격이고요. 목적어 역할은 목적격, 소유를 나타내는 소유격을 쓴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소유를 나타낸다라고 한 이유는 있어.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실 거지만 일단 지금 여기서 소유를 나타낸다 라고 해서 그냥 조금 더 쉽게 걔가 소유격이었으면 그냥 소유격 쓴다 라고 하시면 돼. 어렵게 가지 말자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더 man이랑 he랑 똑같고 여기에 and 넣어줘서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때 and랑 he랑 합해서 관계대명사 주격 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동사의 목적어 역할 하고 있는 거니까 목적격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 밑에 거 같은 경우에서는 with him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데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잖아. 그래서 이때 항상 우리가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서 얘도 관계대명사를 변해서 나간다라고 하면은 목적격이 된다라고 해서 밑에 두 번째 예문처럼 됐던 건데 이때 with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이 힘이라고 하는 말, 얘 뒤에 있던 말, 앞에 있던 전치사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하는 거야? 앞으로 옮겨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래 사람에 대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후나 혹은 흠 둘 다 쓸 수 있었는데 전치사와 함께 쓴다라고 하면 분명한 목적격인 흠밖에 못 쓰잖아요. 그지? 애초에 여기서 우리가 후를 목적격으로 쓰는 건 살짝의 편법이에요. 서구권 사람들은 인식에 있어서의 살짝의 편법이라서 그래서 앞에 전치사가 있어? 그럼 얘 명확하게 목적격으로 말해줘야지. 혼동이 없게. 다른 문법이랑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흠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서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아이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밑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예요. 얘 같은 경우에서는 가끔 가다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 자, 밑에 예문을 바로 보면서 할게요. 자, 내가요 가지고 있어요 a lot of friends 많은 친구를 이라고 하고 해서 여기서 콤마 찍혔죠? 자, one of whom can speak French 라고 해서 나있는데 자, 얘가 주어, 얘 동사, 얘 목적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게 없을까? 라고 하면은 태호야 얘 주어 자리지. 그럼 얘 주어 역할하는 거니까 주격이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얘가 주격이었다라고 하면 형태를 후가 아니라 뭐라고 흠이 아니라 뭐라고 해주셨어야 돼? 후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주어 자리에 있어. 주어 자리에 있는데도 흠이라고 해준 거잖아. 그럼 얘를 왜 흠이라고 해준 거야? 명확하게 얘의 주어는 뭐야? 원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흠은 무슨 자리에 있는 거야? 오브라고 하는 이 전치사 다음에 들어가는 명사의 자리인 거잖아. 그럼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 전치사 다음에 들어가는 명사의 자리는 목적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 목적격이라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사물이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차이가 안 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얘처럼 명확하게 흠이라고 꼭 적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얘도 뭐야? 앞에 콤마 찍혀 있으니까 계속조용법이잖아. 계속조용법이다 라고 해서 활용한다 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봐주셔야 되는 거야. 예. 일단 여기서 뭐 원어브라고 쓸게요. 얘 있으니까 이때 원어브나 서머브나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얘네와 같이 이때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앞에 컴마가 찍혀 있으니까 여기서 무조건 관계사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만약에 대명사를 쓰시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 추가적인 접속사를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감안해야 될 건 뭐야? 앞에서 말했던 기본적인 개념인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잘 염두에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항상 기본적인 개념에서의 활용과 활용이에요. 거기서 더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잘 다시 잡으시면서 봐주셔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얘는요 앞에 명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his car이라고 해서 이때 his가 소유격이 얘랑 똑같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nd를 넣어줬을 때 and랑 his랑 합쳐서 뭐가 되는 거야? 소유격 자체가 되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소유격은 이 말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소유격 다음에는 항상 뭐가 나와? 오케이, 명사가 나와 주셔야만 하지. 왜? 소유격이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은 거야? my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it is my라고 하면 그것은 내라고 하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친구들한테 그것 내 뭐라고 하면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할 거 아니야. 너 뭐라고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소유의 대상에 되어지는 명사가 함께 나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여기 대명사 자체가 사라졌어? 아니잖아. 안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얘 뒤에 나오는 문장은 어떠하다? 완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관계사의 모양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한번 찍어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사대사 플러스 관계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 다음에 동사 나온다 라고 하면 얘 주격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다 라고 하면 목적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로만 끝났다 라고 하더라도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소유격 같은 경우에서는 명사 바로 치고 나서 주어, 동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이때 명사에 괄호를 친 이유는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서 he's the man 이라고 하고서 만약에 문장이 I put his car 이라고 했다. 여기에 나온 이 문장이 아니라 이 문장이랑 합해주자 라고 하면은 얘 소유격으로 만든다 라고 하면 어떻게 써지게 돼? whose car I put 라고 해서 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소유격 다음에 명사 항상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주어 나왔잖아.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이 소유격이 주어에 붙어있냐 아니면 목적어나 보어에 붙어있냐 라고 하는 걸 따져가지고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주격, 목적격의 차이가 뭐야? 항상 얘네들의 전체적인 차이래. 얘네들의 전체적인 공통점은 항상 문장에서 선행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 그러면 얘네들의 주격이나 목적격만의 공통점이 뭐야? 뒤에 문장이 항상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주어가 없고 목적어가 없고 얘도 명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전치사가 있는 목적격과 소유격 간의 공통점은 뭐예요?
얘네 두 개의 공통점은 뭐야?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안 사라지니까 완전하다라고 했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불완전하다라고 했었는데 왜 완전하다라고 해주는 거야? 전치사가 앞에 옮겨오게 되면은 뒤에서 있어야 있는데 없어요? 없는 말이 없잖아.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말이 몇 번이야? 전치사가 앞으로 옮겨오게 되면은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불완전했던 건데 전치사가 앞으로 옮겨왔으니까 그럼 그 앞에 문장까지는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있어야 할 거 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해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잘 봐주셔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차이점을 잘 봐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 개념이 만약에 정리가 안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좋은 거고. 자, 그럼 밑에 내려와서 뭐 이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표인데 여기서 너네 OVH 설명 들어봤었어? 이거? 소유격? 나 들어봤다. 들었어요? 인정? 두 분? 그러면 여기서 그냥 후즈 대신에 OVH로 바꿔서 쓸 수 있어? 라고까지 만들었어? 그게 중요한데? 그렇게까지 만들었어? 후즈 대신에 OVH로 바꿔서 쓸 수 있다. 딱 그렇게까지만 들었으면은 더 안 말한 거라고. 왜냐면 여기서 이 중간 과정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이거는 그냥 듣고 흘리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I receive many questions. 자, 내가요 받았어요 많은 질문을. Most of which 여기서 만약에 컴마 없다가 치고 이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얘로 가야 되는데 I saw a house for which the windows were broken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때 OVH 대신에 후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때 후즈 대신에 그냥 OVH 써도 돼라고 해서만 설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OVH를 만약 설명하신다라고 하시면 혹은 많은 교재들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근데 조금 더 학교가 어려워지거나 혹은 외고 같은 경우 외고나 조금 더 옛날 교재 조금 더 어려운 교재를 보다 보면은 이때 the windows의 위치가 살짝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얘의 위치가 많이 달라져. 얘의 위치가 많이 달라져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거든. 이런 설명까지 안 들었었지. 오케이, 그럼 넘어갑시다. 이거는 너네가 지금 듣는다라고 해서 당장 쓸 확률이 없어. 그리고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러 그렇게 더럽게 만들지 않는 이상 안 나와. 모의고사에서 안 나와. 학교 내신에서 추가적인 외부 지문 자료를 쓰는데 토플 정도를 쓸 거 아니면 안 나와. 그리고 저거를 알려주는 학교도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외고나 자사고 정도 라인 아니면 설명 안 해. 일반적으로 설명 안 해주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오케이 소유격 후즈 대신에 그냥 OVH 그 자리에 넣어서 똑같이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아두고 넘어가 주세요. 얘 같은 경우에서는 얘의 추가적인 설명을 원하시면은 따로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아시겠죠? 예문을 바꿔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따로 오셔서 질문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자, 그래서 넘어가셔서 보시면 관계대명사절의 위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정리했던 바예요. 얘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주어인 경우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앞에서 항상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다음에 나온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앞에는 항상 선행사가 있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주어가 되어지는 경우 관계대명사절 다음에 동사가 따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처럼 주어와 동사가 벌어질 수 있으니 주어 동사의 형태를 잘 확인을 해주셔라 라고 하는 거. 얘가 그래서 조금 기본 문제 유형에 들어가요. 그래서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항상 주어와 동사를 잘 찾아봐 주셔야 돼. 무슨 소리인지 되죠?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기본이 어려워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간에 삽입이 되어질 수 있는 절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서도 the hotel manager. 자, 주어가 whom we spoke to was 라고 마찬가지. 주어와 한마디로 명사를 선행사로 갖는 거다 보니까 이 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든 목적어의 역할을 하든 어찌됐든 간에 이 명사 다음에 바로 관계대명사절이 들어가서 그 뒤에 잇따르는 나머지 문장 성분들이 뒤로 쭉 밀려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놓치지 말고 잘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그냥 관계대명사절의 위치라고 해서 간단하게 적어준 거야. 아시겠죠? 이 위치들은요 꼭 잘 확인을 해주세요. 제발 무조건. 주어 동사의 형태를 알아보는 문제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그냥 항상 나와. 항상 나오는데 여기서 틀린다라고 하면 너무나 억울하잖아. 네. 그 다음에 뭐 밑에처럼 보어나 목적어인 경우도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이 보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헷갈리지 않는데 주어는 항상 헷갈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조심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 자, 관계부사의 내용도 한번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너네가 오늘 12시 반 2시. 자, 관계부사는 짧게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서 너네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자, 얘네들에 해당하는 관계 부사는 각각 when이랑 where이랑 why랑 how잖아.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 나오는 이 관계 부사의 선행사들을 연결을 해주면서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각각이 얘네의 부사의 역할을 얘가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계부사 역할은 접속사 플러스 부사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그러면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때 얘들은 when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치사를 갖고 와? 각각이 시간을 말을 하는 전치사들을 대표적으로 갖고 오게 되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적는 세 가지는 가장 공통적으로 어떤 교재에서든지 공통적으로 적고 있는 전치사들만 적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장소 같은 경우에서는 뭐 to까지 해서 위치를 적고요. 이유는 우리가 for each를 적죠. 방법은 in each를 적어요. 근데 어떤 교재들 보다 보면은 이때 in 대신에 by를 적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항상 공통적으로는 in이라고 알아두세요. by는 조금씩 추가가 되어지는 교재가 있는가 하면 빠지는 교재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in이치다라고 알고 계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들이 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뭐 집이야, 이 집이야, 내가 그 집에 살아. 그럼 지금 여기서 in은 앞으로 옮겨올 수 있잖아. 그럼 in이치가 되어지죠. 자, 근데 여기서 in이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 거야? 앞에 나오는 the house를 받아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 장소 개념으로 받아주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두 단어 쓰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한 단어로서 뭉쳐주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관계부사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처럼 특정 한마디로 시간을 받아줄 수 있는 전치사들, 장소, 그 다음에 이유, 방법을 받아줄 수 있는 전치사들이랑 위치랑 합해서 관계부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때 정말 관계부사를 많이 쓸까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형태를 많이 쓸까라고 하면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를 더 많이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의 형태를 익숙하게 봐주셔야 돼. 왜 그런 거야? 단순하게 봐봐. 자, when이라고 하는 말이나 where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의 전치사랑 위치랑 같이 뭉쳐졌을 때 써주는 말인 거잖아. 시간도 마찬가지죠. 네 가지의 전치사의 의미와 위치라고 하는 말을 뭉쳐서 써주는 거잖아. 그러면 쉽게 쓴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얘를 쓰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나 공부 많이 했어. 나 똑똑해. 그래서 나 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잘 쓰고 싶은데 라고 하면 당연히 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반적인 관계부사 안 써요. 전부 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써. 아니면 얘 아예 생략해서 쓰든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형태를 잘 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학년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본 개념, 관계부사의 기본 개념을 잘 잡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형태를 잘 보시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만 더 들어가서 자, where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장소를 받아주는 말에 들어가지만 그럼 얘는 우리가 물리적 장소만 받겠죠. 그죠? 그러면 약간 추상적 장소, 추상적인 개념은 받을 수 있어 없어? 자, 간단한 거니까 현민아, 네, where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사로 쓰였을 때
우리가 명확한 물리적 장소로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의 장소는 받아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지선은 O랑 X 두 개밖에 없어. 나는 X에 걸게. 그리고 말했듯이 항상 날 따라온다라고 하면 틀릴 가능성 있어요. 하! 왜? 난 이런 재미라도 추구를 해야지. 저는 뭐로 할게요? 뭐로 할 거야? 그죠? 아씨 아쉽네. 자, 그죠? 추상적인 개념 좀 쳐도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where 같은 경우에서는 나머지 관계부사랑 다르게 살짝은 추상적인 개념에 한정된 범위라고 하는 것도 받아줄 수 있어. 약간 어떤 식이냐? 뭐 굳이 문장 어렵게 안 쓰고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 한글로. 뭐 예를 들어서 너가 그것을 그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말은 뭐야? 영어로 보자라고 하면 그냥 레벨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 레벨은 장소야? 아니잖아. 추상적인 개념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의 제한된 범위라고 받아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라고 하면 where로 받아줘서 설명을 해준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부사의 명확한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벗어나셔야 돼요. 특히나 어디에서? where에서. 아시겠죠? 이건 해석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셔 주셔야겠다. 자, 넘어가셔서 관계사의 생략. 이거 뭐 주격 플러스 비동사에서 생략되고 목적격 관계대에서 생략된다 라고 하는 거는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시면서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얘는 간단한 거니까.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뒤에 와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넘어가셔서 촘촘 여기로 갑시다. 여기 같은 경우에서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자, 앞에 나오는 거 같은 경우에서는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야. 기본 개념을 다시 잡아가는 챕터다 보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명사절 접속사 대과 관계대명사 대 이거 가장 비교하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했던 문제들이잖아. 자, 명사절 접속사 대 다음에서는 무슨 말이 와요? 완전한 절이 오죠. 관계대명사 절 뒤에서는 불완전한 절이 와요.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앞에는요, 명사가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관계대명사 대 앞에는 항상 선행사,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대과 접속사 대를 구분할 때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하지만,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일종의 편법처럼, 진짜 편법이야. 앞에 명사 있어 명사 없어 이것도 봐줘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그거는 중학교에서만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안 되지. 자, 명사절 접속사 대인데 앞에 명사 쓰여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언제? 오케이, 동격. 자, 우리가 동격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앞에 추상명사 나오고 나서 접속사 대시 나왔다 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의 내용과 앞에 나오는 추상명사의 내용이 똑같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시가 뭐야? The fact that A is B. A가 B라는 사실이라고 해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이게 깨져. 접속사 대 앞에 명사 없어? 아니야, 있어. 자, 그럼 중학교 수준으로 내려와봐. 중학교 수준으로 내려와서 접속사 대 앞에 명사 못 넣어? 넣을 수 있잖아. 가장 간단한 예시로요. 내가 말했어 너에게 대처를. 자, 그러면 얘 사형식이죠. 그럼 앞에 명사 있네. 관계대명사 대시 뭐 U 아니면은 뭐 누구라고 할까? 그냥 사람 이름 A라고 합시다. A 선행사 뭐 가지잖아.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보실 거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봐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일종의 편법처럼 관계 얘 대시야? 근데 앞에 선행사 없네. 그럼 얘 접속사 테스트고 라고 하시면 살짝 곤란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봐주셔야 된다?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봐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얘네 두 개는 접속사를 구분하는 것과 관계대명사를 구분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중학교 수준이라고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대과 왓을 같이 물어보게 되겠지. 왜냐하면 얘네 두 개의 공통점은 뭐야? 둘 다 명사절이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리가 똑같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뒤에 문장의 완전함과 불완전함 가지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라고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많이 비교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아시라고 구분 안 줘요? 안 지지 너무 쉽잖아. 그거는 중학교 수준에서 그냥 이 구문을 알고 있어 너가? 라고 하는 거고 얘는 뭐야? 아 너 구문 알고 있지? 그건 이미 예전에 배웠던 거잖아. 근데 차이점도 알아? 그걸 알아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니까 고등학교에서 당연히 이렇게 문제를 내줘야지. 그래서 얘네들 자 그 다음 내가 밑에 거 관계 복합관계사를 설명 들어봤다. 알고 있다. 알고 있어요? 오케이. 기억나? 오케이. 그러면 유빈이밖에 없어. 우빈이밖에 없어? 나머지 분들은 다 못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봤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복합관계사 오케이. 자 복합관계사는 조금 어려워요. 이해를 잘 하시면서 봐주셔야 돼요. 방향 자체를 아시겠죠? 자 복합관계사 같은 경우에서는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말할 거기는 하지만 그냥 일종의 표로서 그리고 갈 거예요. 표는 아니고 약간의 부식. 자 복합관계사는 일반적으로는 관계사 플러스 에버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해요. 아시겠지? 자 그러면 얘들은 원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우빈이랑 상훈이 뭐지? 오케이 서윤이. 서윤이 같은 경우에서 복합관계 형용사까지 들었니 혹시? 내용 기억나? 기억 안 나? 우빈이? 대충? 오케이. 그럼 일단 형용사는 빼고 설명할게. 일반적으로 복합관계 형용사는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 그만 빼고 설명할게요. 우리가 가장 공통적으로 범용적으로 알고 계셔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복합관계 대명사와 복합관계 부사예요. 그러면 복합관계 대명사에는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whoever, whichever, 그 다음에 whatever.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얘네들을 왜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불러? 얘네들은 이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의 절 안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주어 동사 안에 들어가는 절에서는 얘는 완전한 절이 나오겠어? 불완전한 절이 나오겠어? 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불완전한 절이 나올 거야. 그지? 왜? 얘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 했었잖아. 뒤에 나오는 절에서. 그럼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겠지. 그러니까 불완전한 절이 나와. 그죠? 자 그러면 이 복합관계 대명사는요 지금 여기서 있듯이 명사 그 다음 부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절이 무슨 역할로 해서 쓰인다? 두 가지의 절이라고 해서 이거를 깔끔한 페이지. 자 명사 절 부사절로 쓴다. 자 그러면 서연아 명사절로 쓰인다라고 하면은 whoever, whichever, whatever이 어떻게 쓰인다는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뭐가 기억나? 그래서 everyone랑 anything 대시라고 해주셔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anyone, whoever, anything that 같은 경우에는 whichever, whatever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절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 뒤에 나오는 절에서는 얘네들이 항상 불완전하겠지. 복합관계의 대명사하고 명사잖아. 그죠? 이때 명사절이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whoever, whichever, whatever를 얘네로 바꿔서 써도 되고 얘네의 의미다 라고 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부사절이다 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any가 아니지. No matter who, no matter which, no matter what. 세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얘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의 내용은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라고 하면은 유진아 네. 여기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얘 일단 부사절이라고 했어요. 완전해 불완전해? 나는 불완전하다에 갈게요. 어디에 갈 거야 유진아? 이지선다 50%야. 뭘까? 거기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걸? 뭐예요? 완전? 완전? 불완전? 완전? 하다가 가시면 안 돼요. 불완전해요. 아시겠죠? 여기서 뭘 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여기서 복합관계 대명사는 whoever, whichever, whatever 그래서 얘네들이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절이 불완전하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다 잘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 하나의 절 자체가 문장에서 명사절로 쓰이는 거고 부사절로 쓰이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의 절 전체가 들어가는 자리만 바뀌는 거지 이 속에 있는 아이들이 바뀌어서 들어가?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명사절이다라고 하더라도 얘 불완전하고요. 부사절이다라고 하더라도 얘 불완전한 거야. 항상. 아시겠죠? 그걸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내가 no matter who, no matter which, no matter what 이다 라고 하는 것도 부사절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whoever, whichever, whatever이 no matter who, no matter which, no matter what으로 바꿔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야. 누가 뭐뭐 하더라도 어떤 것을 뭐뭐 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뭐뭐 한다 하더라도 라는 의미가. 그래서 얘네들의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와져 있지만 편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 다음에도 불완전이고요. 얘네들 다음에서도 불완전한 절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주어인지 부사인지. 그러니까 명사인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건지 구분을 지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한 구문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자 항상 우리가 문장 맨 처음 시작은 뭐라고 했어? 주어라고 했잖아요. 저번에 독해에서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 끝났지. 왜? 뒤에 동사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규칙을 깨는 누구든지 처벌을 받을 거야. 그죠? 자 밑에 거는 뭐예요? 우리가 얘를 주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컴마가 찍혔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say that 이라고 해서 그냥 명령문이네. 그럼 얘는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이 규칙을 깨는 누구든지 라고 해서 이렇게 명사절로 쓰였으니까 이때 whoever 같은 경우에서는 anyone who로 바꿔서 써도 된다. 그리고 이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 구조 자체만 보자면 뭐야? 얘는 앞에 있는 anyone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로서 쓰이게 되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복합관계사를 앞에서 뭐라고 했던 거야? 관계사 플러스 ever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아시겠죠? 편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면 아시겠죠? 편하게야. 알겠지? 자 그리고 밑에서 보신다라고 하시면 이때 whoever calls me 컴마 찍고 나서 나오니까 얘는 부사잖아. 그럼 이때 whoever를 뭘로 바꿔서 써도 된다? no matter who라고 바꿔서 써도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누가 전화를 하든 나에게 상관없이 나 나가 있다라고 말해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no matter who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 이 의미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요 문제로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문제로 낼 수 있어. 보통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문법이야 이거. 교과서 주요 문법이 들어가요.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말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분? 없죠? 그럼 복합관계 부사로 갈게요. 자 복합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서는요 얘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가장 말해야 되는 건 세 가지인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야. 거기서 뭐가 있대? 자, however, wherever, whenever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복합관계 부사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뒤에 나오는 절은 어때요? 싹 다 완전해. 달라지는 거 없어.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나눠두고 갈게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꼭 잘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오케이. 얘를 꼭 무조건 잘 알아두셔야 되지.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해석용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먼저 보고 갈게요. 얘네들은 딱히 정리를 안 하고. 왜냐하면 자 여기서 보시면 whenever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
그럼 whenever는 언제 뭐뭐 하더라도 라고 하는 양보야. 아시겠죠? 양보 혹은 뭐뭐 하는 언제든지 라고 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언제 뭐뭐 하더라도 no matter when, 뭐뭐 하는 언제든지 at any time when 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때 여기에 전치사 있죠? 그리고 밑에 wherever 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시면 어디에서 뭐뭐 하더라도 상관없이야. 상관없이 라고 해서 no matter where, 뭐뭐 하는 것은 어디든지 라고 해서 any place where.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가 나와 있어요? in이 나와 있죠. 자, 이때 전치사 꼭 있어야 될까 아니면 없어도 될까? 뭘까? 라고 하면요, 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어떤 교재들 보시면 이거 전치사 빼고 말하는 교재들도 있고 혹은 지금처럼 이때 전치사를 넣어서 말을 해주는 교재들도 있어. 상관없어. 아시겠죠? 이거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학교 선생님께서도 이때 전치사 붙여서 말씀해주시는 선생님께서 계실 거고 안 붙여서 말씀해주시는 선생님께서 계실 거야.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독해용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뭐뭐 하는 언제든지 라고 해서 이때 anytime when이랑 많이 바꿔서 쓸 수 있는 표현에는요 뭐가 들어가냐면요 each time 그 다음에 every time 주어 동사. 자, each time은 우리가 각각 every time 매 시간마다 이게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라고 하면 얘들은 접속사 아니잖아. 근데 접속사처럼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중간에 뭔가가 생략돼서 그런 건데 그것까지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안 써. 그 중간 거. 그냥 each time 주어 동사, every time 주어 동사라고 해서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라고 해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anytime when이랑 많이 바꿔서 쓸 수 있는 추가적인 어휘에 들어가. 얘들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일반적인 평균적인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안 보이고요. 보통 고2 정도에서나 보일 법한데 학교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문장에서 명사인지 부사인지 갖고서 구분을 했었는데 whenever과 wherever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구분 지어요? 라고 하면 방법 없어요. 해석이에요. 맥락으로 가주셔야 돼. 맥락으로 가서 언제 뭐뭐 하더라도 상관없이인지 뭐뭐 하는 언제든지인지 이걸 구분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으로만 가야 되다 보니까 whenever이나 wherever 같은 경우에서는 학교 시험에서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모의고사에서도 이용을 안 해요. 시비가 붙기 좋아. 논란거리가 많이 되니까. 근데 however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however이다 라고 하면은 해석을 뭐라고 했어? 그러나 혹은 하지만 이라고 했잖아. 자, 그럼 이때 그러나 하지만 이라고 할 때 however의 품사가 뭘까 라고 하는 걸 서연아? 아까 했나? 아, 미안해요. 최소유. 미안해요. 잘못했네. 네. 도연아? however의 품사 뭐예요? 그러나 하지만. 객관식? 접속사, 부사, 전치사, 명사, 형용사. 접속사? 진짜? 이때 부사. 아시겠죠? however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however를 볼 때 문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however 그냥 h만 쓸게요. h, 주어 동사라고 해서 나오거든. 아니면 주어, however, 동사라고 해서 나오거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however는요 그냥 부사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however 다음에 주어, 동사 그냥 나오는 거 없어. 근데 얘는 뭐가 달라져서 그렇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however 다음에요 형용사 혹은 부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나와요. 자, 그럼 이 순서는 우리가 어떤 순서를 말하는 거야? 의문사 how의 순서랑 똑같은 거잖아. how 다음에 형용사 혹은 부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올 수 있어. 그러면 얼마나의 뜻이야? 라고 할 때 그 순서잖아. 맞아, 그 순서야. 그러니까 얘는 문장 구성이 달라지니까 문제로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 당연히 얘 no matter how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no matter how 주어 동사, no matter how 형용사 혹은 부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들은 전부 다 아무리 형용사 부사 하더라도 라는 의미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구문이 달라지니까 분명하게 달라져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야. 얘는 wherever이나 whenever 같은 경우에서는 해석에만 의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애매한데 얘들은 구문 자체가 달라지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얘를 만약에 문제로 다룬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도로 다루겠어? 서술형으로 다루는가? 아니면 어떤 문제로 가서 여기 자리에 형용사 자리야? 부사 자리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다루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no matter how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얘도 하나가 더 있어. 어떤 방법으로 뭐뭐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라고 해서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하나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여기까지의 내용만 잘 기억을 하고 가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관계 부사의 내용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해 안 되셨다라고 하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카톡이든 뭐든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돼요. 답변 드릴게. 자, 그래서 밑에서 넘어가셔 보시면 퀴체크에서 2번만 한번 봐봅시다. 왼쪽 번에 뭐 중학교식 문제니까 넘어가고. 자, 복합관계사의 용법이 나머지 랩과 다른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해서 나있는데,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그럼 얘 뭐야? 얘 무슨 자리야?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자리냐? 그러니까 얘 그러면 지금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 자 2번은 뭐예요? Whoever joins our club 주어 그 다음 will be 라고 해서 나와있으니까 얘도 명사. 3번은 뭐예요? Wherever 이라고 나와있네. 그럼 얘는 볼 필요도 없이 부사. 자 4번 You can choose 해서 choose의 목적어 자리네. 그럼 얘도 명사. 자, we would support. 우리가 도와줄 거야, 지지해 줄 거야, 이거를 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도 명사.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어지겠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항상 복합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문장에서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잘 구분 지어 주셔야 돼요. 이걸 해야지만 해석이 가능해. 해석이 가능하고 문제를 푸실 수 있어. 안 그러면 못 풀어. 그래서 복합관계사는요 제발 특히나 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꼭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적용 훈련은 문제가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뒤에 쭉 넘어가셔서 여기를 봐봅시다. 예 3번. 자 나랑은 쉬운 거 풀 필요 없잖아. 어려운 걸 풀어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면서 갈게요. 일단 1번 선지에 있는 거 있는 이 문장부터 보고 갑시다. The language 주어져 of stock market은 뭐예요? 그냥 AD 아니지. 얘 같은 경우에서 앞에 나온 language 꾸며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 is는 동사인데 주어가 명확하게 뭐야? language니까 단수 맞죠? 자 2번은 어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서 how의 밑줄이 쳐져 있네. 그럼 앞쪽에서부터 보면요 but 하지만 접속사 with time and effort paid이죠. you 주어 will find 알게 될 거예요. 동사. 그럼 how는 우리가 이 동사의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 있지. 안 될 거 없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에 뭘 봐줘야 돼?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봐주셔야겠지. 얘는 부사니까. 자 you can think and talk까지가 동사네요. like a pro. 뭐 전치사 명사. 자 그럼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자 그럼 여기서까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 안 되죠. 뭘 봐줘야 돼? how는 해석까지 같이 봐주셔야 돼요. 문제를 살짝 좀 비튼다 라고 하면은 이때 how나 후가 아니지. how나 where이나 when이나 뭐 why나 뒤에 완전한 절 나온다 라고 하는 거에서 문법상 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서 얘를 골라야 돼 얘를 골라야 돼 라고 하면 근거가 뭐밖에 없어? 해석밖에 없어. 그래서 문제를 더럽게 만들면 더럽게 만들수록 뒤에 문장은 똑같은데 여기서 얘 해석 차이가 발생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 자리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의문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 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해석까지 같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자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함께 들여가지고 너는요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너가 생각하고 말하는지. 자 프로처럼. 그러니까 뭐 이거 특별하게 다를 건 없겠네요. 자 3번을 봐봅시다. 자 3번에서 보시면 mine stocks라고 해서 이거 우리가 저번에 독해에서 한 거죠.
ing 주어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단수 취급 맞지? 넘어가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볼게요. 자, if 접속사가 나왔어요. The company. 자, 이니치가 나왔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야? 이때 위치는 앞에 나오는 company를 선행사라고 하겠지. 자, 그러면 이때 앞에 전치사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문장은 불완전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완전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관계대명사다라고 해서 무조건 뒤 불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안 되겠지. 자, you, but, stopped 해서 완전하네요. 자, 그럼 뒤에 나오는 이때 doesn't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지? 왜? 왜 맞아, 얘? 얘 접속사 절의 동사잖아. 앞에 주어가 뭐예요? The company지. 주어잖아. 그리고 여기 이 not의 자리가 이 company를 주어로 갖는 동사 자리인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문제 많이 나와. 여기서 이니치 안 물어보고 이때 does에 밑줄 쳐서 물어봐도 돼. 그래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주어가 나왔다라고 하면 항상 동사를 잘 찾아봐 주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항상 주어 동사 찾는 연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 곤란해요. 많이 곤란해, 사실은. 자, 그러면 답은 아마 5번이 될 것 같은데. 자, 5번에서 보시면요. The important thing, 주어, is, 자, nobody really knows 라고 해서 쭉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보호절의 대시 생략이 되어졌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래 보호 대시 잘 생략이 안 되는데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해요. 주어치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know that 이라고 하면 얘 쓰일 수 있지. 지금까지는.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얘가 명확하게 맞는지 모르면 뒤에 문장 완전 불완전을 봐줘야 되는데 바로 다음에 동사부터 나오네. 그럼 틀렸지. 주어 없으니까. 접속사 아니잖아, 그럼. 여기 자리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 대시 아니라 뭐와시 들어가야겠지. 뒤에 문장 불완전하면서 하나의 명사절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장에서의 차이를 잘 알아봐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2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 단순하게 문장만 보시고 답 고르시면 틀려요. 살짝의 해석이 가미가 되어줘야 돼요. 얘는. 오케이, 알겠어요.
나중에 하자.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1번의 대시잖아. 이게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the answer will be different. 답은 다를 거야. depending on. 자, depending on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전치사로 많이 다뤄주시면 돼요. 전치사로 많이 쓰니까. Who is answering the question? 자, 누가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지금 그럼 여기서 일단 단어만 살짝 정리하고 갑시다. depending on이라고 하면 우리가 depend on이라고 해서 이거 저번에 말했나? 말했던 것 같은데. 뭐뭐에 의존하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에 be dependent on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 말고도 많이 쓸 수 있는 의존하다라고 하는 말 뭐 있었어? 일단 첫 번째 rely on 있죠. 그 다음에 lean on 있죠. 그 다음에 count on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rely on은 꼭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lean on이랑 rely on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서 rely on은 제발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바로 교과서에서 나올 거니까 그 정도로 쓰임이 많아. 그 다음에 여기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돼야 돼.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고3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 EBS 교재에서는 리졸트 2나 레콘 1이나 뭐 이런 단어까지 있어가지고 그때 가서 얘네들을 추가하셔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간다라면 여기서 한 두세 개 정도만 더 추가가 되어지는 거라서 일단 이거 내가 얘네 4개 어차피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얘네 잘 안 써. 얘랑 얘네 4개를 많이 쓰지. 특히나 얘네 2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especially 특히나 이 접속사네요. The person 주어져 is a green monster da. 그러니까 얘 관계대명사네요. 앞에 선행사 있네요. 뒤에 동사 나왔어요. 그러니까 됐지. 자, 이번에 해봅시다. 자, think래요. 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like. 자, 얘 삽입절이잖아. 지워. 자, 생각해요. 맞죠? 그치? 자, 3번. But, 하지만 fruit, 과일이 have seeds. 자, 가지고 있어요. 씨를 inside, 안에. And, 그리고 접속사죠? That is why 라고 해서 하는데 자, that is why에서 얘 뭐야? 얘 의문사일까? 아니면 관계부사일까? 뭘 것 같아요? 이때 that is why는요 우리가 문장에서 뭘로 봐주셔야 되냐면 이 아이는 관계부사로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There is a reason why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앞에 that은 뭘 가르쳐 주는 거야?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유야 라고 했으니까 여기 원인이 있겠죠? why 뒤에 부분은 뭐가 나와야 돼?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 간단하게 해석을요 그냥 그래서 라고 하셔도 돼요. There is why 라고 하면 앞에 원인이야 그래서 결과야 라고 하는 거야. 이걸 왜 말하냐? 가장 전통적인 문제의 방법이 뭐냐면 이때 y 대신에 because 넣는 거야. 그래서 얘 맞아 틀려 물어보는 거야. 그럼 because는 뭐예요? 왜냐하면이니까 뒤에 원인이 나와야겠지?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맥락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는 해석을 꼭 잘 해봐 주셔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네 그것은 그러니까 안쪽에 C가 있어. 그래서 너가 one pure science say 이해가 안 될 거야. 아 이제 듣지 못할 거야.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토마토나 오이가 채소야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여기서 y는 맞아요 틀려요? 이 아이 맞죠? 네. 자 그럼 4번 vegetables 좋아 are any parts or plant 식물 that we can eat. 그러면 얘 앞에 있는 거 받아주는 거니까 맞죠? 자, 얘 5번 봐봅시다. fruit 주어 include 동사 cease 목적 달라지는 거 없어. 자, 근데 which 그럼 관계대명사겠네.
그럼 지금 여기서 뒤에 문장 맞다라고 하면 불완전해야 되는 거지. 그죠? 자, 주어, 동사, 아, 불완전하네요. 그럼 얘도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얘를 잘 봐줘야 된다고 하는 거야. 여기서 답은 5번이에요. 왜 그러냐? 라고 하는 거냐면, 자, 과일이 포함하고 있대요. 씨앗을. 그지? 자, 그러면 새로운 식물이 can grow, 자라요. 그럼 여기서 grow는 자야, 타야? 이게 뭐야? 자동사과, 타동사과? 이 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grow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로 많이 쓰잖아. 기르다. 그럼 얘 자동사로 뭐 써?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식물이 자라나는 거잖아. 얘가 뭐예요? 선행사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뒤에 뭐가 있어야 돼? from이 있어야 돼. 그 씨앗에게서 새로운 식물이 자라나 아니면 여기서 위치 앞에 from이 있든가. 뭔 소리인지 돼요? 그니까 관계사 같은 경우에서 무작정 그냥 뒤에 문장 불완전, 완전 그것만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틀릴 가능성이 있다. 얘 같은 경우에서는 해석을 해주셔야겠지만 얘도 뭘 해석을 해주셔야 되니까 관계를 맞아야 돼. 그로우 같은 경우에는 자타 둘 다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타. 그러면 앞에 선행사 있어. 오케이. 뒤에 동사 있고 목적 없네. 오케이. 그럼 얘 맞지. 라고 하시면 틀리는 거야. 아시겠죠? 해석을 잘 하시면서 맞추셔야 돼. 차이를 말한다라고 하는 건 얘와 관련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얘와 관련이 있는 이 동사의 차이일 수도 있어. 포괄적으로 잘 봐주셔야 된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숙제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다 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잠시만요.